뭐 75bp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뭐 고용시장도 고용시장이지만 주택 경기 자체를 조금은 더 지금의 상승세를 좀 떨어뜨려야 뭐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떨어뜨릴 수 있고 네. 그것이 코어 물가 자체, 근원 물가 자체를 상당 부분 하향 트렌드로 조금 꺾이는 그러한 주된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네. 연준 입장에서는 예,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시작합니다. 이제 10월 중순을 지나서 연말로 다가가는데, 와, 연말장이 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국의 긴축,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거시 변수들을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즘 피봇이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이게 방향 전환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상승, 긴축의 방향 전환을 언제쯤 할 것이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나 제롬 파월은 꿈도 꾸지 마. 참으로 확확 끼얹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미국의 지난번 고용 지표도 그렇고 고용이 좋아서 뭐 문제라고 해야 되는 고용이 너무 좋네요. 왜 이렇게 고용이 좋은 거예요? 일단 뭐 미국 경기가 그만큼 어느 정도는 탄탄하다라는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 부진을 생각하면 사실 고용 지표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서프라이즈죠. 사실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경기 요인보다는 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요인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 그 사람 부족, 그러니까 네. 인력난 자체가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한다. 아니 3억이나 되는 인구인데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거치면서 하나 이제 좀 구조적으로 좀 또 시기상으로 좀 예. 인구 사이클적으로 조금 이제 맞닥뜨린 것들이 미국의 이제 소위 그 베이비붐 세대들, 네.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미국 근로자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슬슬 은퇴하는 시기. 네, 은퇴도 하고 네.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일찍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참에 그냥 빨리 은퇴를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그 고용시장에서 이탈을 좀 하는 이 예. 충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 부족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메꿔줘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민자라든지 네. 뭐 이러한 상황들일 텐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민자를 사실 잘 안 받지 못해 받아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도 예. 못했고 하는 이러한 영향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일자리로 이제 들어가서 그 공백을 좀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20대 초반 때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네. 이제 2000년 이후 보면 상당히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뭐를 먹고 뭐 갖고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베트남이나 인도나 막 인구 구조가 좋다 그러잖아요. 네. 중간층이 좋고 미국도 사실 인구 구조로 보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고 네. 우리보다는 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일부에서 이미 고용 그 해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IT 업종을 예.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자리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실업률도 역사적인 어떤 최저치. 네. 또 주목되는 게 사실은 그 매주 발표되는 이제 미국이 본 신규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청구, 그 보험, 그 실업 청구를 네. 이제 수당을 타려고 이제 신청을 하는 이 청구 건수 자체가 과거 호황국면 수준 20만 원 초반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임금 쪽의 상승 압력을 좀 촉발을 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서비스 물가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헤드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보고 항상 보는 이제 전체 소비자 네. 물가보다는 이 코어 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한 네. 이쪽의 물가 자체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은 뭐 쉽지 않은 문제임에도 네.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은 그러한 과열 양상이라고 할까요? 고용시장의 과열 양상 자체를 조금은 진정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 자체가 계속해서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를 좀 밟아가게 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 가운데 뭐 그 해고자 비율이었었던가 이런 거는 일부 또 조금 균열이 생기는 것도 같던데 예,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단단하다는 거죠?
뭐 단단하다는 것을 넘어서 아주 콘크리트처럼 아주 같다. 예, 콘크리트 같은 네. 모습을,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저도 이렇게 계속 뒤져보는데 예. 없었던 사회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단지 미국만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도 보게 되면 영국이 뭐 여러 요새 최근에 난림에도 네. 불구하고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또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러한 그 인구 어떤 모델 그러네요.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 새로운 신규 인력 이러한 부분에 네. 있어서의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도 이제는 이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최근에 인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인도 이런 시장이 뜨는 인구 구조가 좋은 시장들이 뜨고 그렇죠. 있는 예. 거고요. 미국도 상대적으로는 견조하고, 예.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로봇 산업 이런 것들도 조금, 옆으로 새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고용이 워낙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니까 지금의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고, 예. 또 이제 물가가 꺾여야 되는데 고용하고 사실 물가잖아요. 연준이 예. 보는 두 가지 지표 가운데 고용이 좋다. 이제 물가가 워낙 높아서 그러는 건데 이제 9월 CPI가 이제 문제란 말이죠. 9월 예. CPI에서 뭐 크게 기대는 하긴 좀 어려운 분위기죠 지금은. 그렇죠. 일단 저희가 그동안 이제 물가를 끌어올렸던 뭐 에너지라든지 또 공급망 차질 부분 네.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해소가 된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그러한 구조적인 고용시장의 네.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그 주택시장. 그러니까 네. 금리를 올려도 사실은 미국의 주택 가격 자체가 전년도 대비 뭐 10% 이상 사실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네. 연준으로 하여금 지금의 스탠스를 후퇴하게 못하게 하는 그것도 물가 자체도 생각보다는 사실은 빨리 둔화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어서 여하튼 11월까지는 11월 FOMC가 이제 10월 예. 초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11월, 12월 이제 발표되는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또 이제 물가 지표를 보면서 아마 네. 12월에 스텝 자체를 결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메인 컨센은 11월에 75, 12월에 50인데요. 예. 네, 일부 저희가 11월에 50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높진 않은 분위기네요. 그죠? 거의 뭐 75bp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뭐 고용시장도 고용시장이지만 주택 경기 자체를 조금은 더 지금의 상승세를 좀 떨어뜨려야 뭐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떨어뜨릴 수 있고 네. 그것이 코어 물가 자체, 근원 물가 자체를 상당 부분 하향 트렌드로 조금 꺾이는 그러한 주된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은 75bp까지 올려놓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고차 지수 이런 건 최근에 좀 네, 많이 만화인 떨어져. 지수인가요? 네. 조금 떨어졌다고 네. 하면서 조금 그 물가나 고용도 약간 균열의 시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봇이라는 연준이 이제 어쨌든 적어도 이런 공격적인 뭐 대놓고 금리 오르고 대놓고 주가 빠지는 게 연준 위원들이 행복하다고 이런 네. 수준이잖아요. 네. 그게 뭐 방향 전환은 아니더라도 멈출 수 있는 시점은 일단 올해는 아니네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소위 피봇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네. 하나 이제 금리를 중단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네. 하나는 이제 좀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12월부터는 좀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자이언트 스텝에서 소위 빅 스텝 50bp 정도로 옮기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금 미국의 정책 금리 자체가 한 4.5% 정도가 예. 일반적인 수준이니까 75bp 11월 올리면은 12월 달에는 한 50bp 정도.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물가만 사실은 또 얘기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네. 있고요. 이제 경기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고 그것이 뭐 경기도 경기지만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신용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그렇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유로존도 그렇고 잠시 후에 저희가 예. 그 얘기 좀 깊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네. 뭐 좀 지금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사실은 조금 네.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자체도 사실은 크레딧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는 사실은 아닌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인상을 이제 계속을 했을 경우 뭐 우리가 서프라임 같은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 자체가 어떤 도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내몰리게 네.
되면 연준의 또 다른 비난으로 사실은 또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한 12월 정도부터는 조금 피벗, 그러니까 속도 네. 둔화 정도는 조금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